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정부의 범죄 수익 환수 전쟁 본격화. 최근 몇 년간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현지의 콜센터형 사기 기지를 차리고 한국 내 공범들과 연계해 대포 통장 가상 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익이 해외로 흘러가면 환수나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지 법 체계가 미비하거나 부패가 심한 국가에서는 자금 추적이 어렵고 한국 정부가 직접 압류하거나 송금을 요청할 법적 근거와 외교 채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호소해도 자금이 이미 세탁되어 현지 기업 부동산으로 전환돼 버리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던 겁니다. 결국 정부는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범죄라면 피해자 보호와 수익 환수는 국가의 의무라는 원칙 아래 국제 공조를 통한 직접 환수 체계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밝힌 방안의 핵심은 외교 경로를 통한 환수 절차 표준화입니다. 즉, 단순히 현지 경찰과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외교부를 통해 공식 요청, 캄보디아 정부의 수사 및 자금 동결, 피해액 특정 후 송금 또는 반환, 이라는 정식 외교 절차 루트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치를 병행합니다. 1. 국제 공조 수사 협약 확대. 현재는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와만 수사 공조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 보이스피싱 주요 거점 국가의 양자 협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수사 권한 공유, 증거 확보, 범죄 수익 동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해외 자금 추적 시스템 고도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외교부, 경찰청이 협력해 해외로 송금된 불법 자금의 경로를 실시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페이먼트 서비스 등 비공식 자금 루트도 포함시켜 디지털 포렌식 환수 체계를 강화합니다. 3. 피해자 구제 및 법률 지원 확대.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 피해금 회복 시 국가가 일부 선보상하는 피해자 회복 펀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사건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 차원의 범죄 수익 역외 환수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주의를 넘어서 해외 범죄 조직의 손길이 더 이상 국경 밖의 일만은 아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안심번호, 정부기관 사칭 전화를 절대 신뢰하지 말 것. 해외 조직은 이제 AI 음성 합성, 위조 공문 등 정교한 수법으로 접근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송금 요청 수사 중이니 계좌 이동 같은 말은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이 피해 발생 시 즉시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 해외 조직이라도 국내 계좌를 거치면 즉시 자금 동결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초기 30분이 결정적입니다. 3국가 간 범죄 대응은 결국 신뢰 데이터 싸움. 개인이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을 경우 단순한 금전 피해뿐 아니라 범죄 조직의 돈 세탁 루트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돈 버는 일은 결국 자신이 범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환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뒤늦은 사후 조치입니다. 시청자 각자가 범죄 예방의 1차 방어선이 되어야만 진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돈을 끝까지 찾아오는 시대의 서막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덮였던 수많은 피해가 이제는 외교사법 공조를 통해 되돌려질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스스로가 국제형 금융사기 구조를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한 통의 전화와 한 번의 클릭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도 잃게도 만듭니다.